죽음의 문턱에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두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두 위대한 교육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분들의 정말 놀라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그 비전이라는 힘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 소년이 사형수가 되고 잘 나가던 교수가 1년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보통 이러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분들은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현실로 만든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두 이야기는요, 바로 이런 위기와 운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인물부터 만나보시죠. 바로 미래를 직접 써내려간 교육자 이원설 박사님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한국전쟁, 그 치열한 혼돈의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7살이에요. 한창 꿈만을 나이죠. 그런데 북한군에게 붙잡혀서 반동분자라는 딱지가 붙고 밧줄에 묶인 채로 지금 처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인생이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 절망적인 순간 상상이 가시나요? 그야말로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서 강물로 뛰어들기 직전이었는데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원설 박사님은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바로 이 약속이 앞으로 그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등대가 됩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남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미국 유학 중에 도서관에 앉아있던 그는 다시 한번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바라는 게 아니라 종이를 꺼내서 자기 미래 전체를 글쎄 이력서처럼 써대려 간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미래 이력서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기 인생을 그냥 건축 설계도 그리듯이 직접 설계해버린 거예요. 자, 이게 그 결과입니다.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1959년에 박사학위를 따겠다고 썼는데 1년 늦었지만 어쨌든 이뤄냈고요. 1980년에 한국에서 학장이 되겠다고 했는데 와, 이걸 10년이나 먼저 잃어버립니다. 1970년에요. 총장이 되는 거 더 빨라요. 9년이나 앞당겼죠. 그러니까 글로 썼던 목표를 100% 달성한 걸 넘어서 계획보다 훨씬 더 빨리 해냈다는 거예요. 정말 소름 돋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런 목표들이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계획의 끝에는 팍스코리아나라는 거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섬김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자는 정말 스케일이 다른 꿈이었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혼을 치유한 교육자, 바로 김춘근 박사님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분은 이원설 박사님의 제자이기도 한데요. 김 박사님에게 닥친 위기는 전쟁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됐죠. 이분은요,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박사 학위에 미국 페퍼다인 대학교에서는 최우수 교수로 뽑히기까지 했으니까요. 누가 봐도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탄탄대로의 삶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집니다. 말기 간암. 의사들은 딱 1년 남았다고 시한부 선고를 내린 거죠.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았던 그 순간에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마주하게 된 거죠. 절망 속에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던 중에 김 박사님은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22년 동안 나를 위해 뭘 했냐? 네가 죽는 건 네 영혼 속의 독소, 바로 죄 때문이다. 이건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바로 이 순간이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아, 내 병이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깊은 회개와 치유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완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이후에 알래스카 주지사의 자문이 되어서 주 수출을 무려 300%나 늘리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의 요셉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죠. 학자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회복시키는 새로운 사명을 찾은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영화 같은 두 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 두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원리, 일종의 가능성의 법칙은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한번 비교해볼까요? 이원설 박사님은 사형집행이라는 위기 앞에서 미래 이력서를 썼고,
비전을 100% 이뤄냈죠. 김충근 박사님은 말기암이라는 위기 앞에서 영혼의 독소를 치유했고 미국을 깨우라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두 분 다 죽음이라는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가장 선명한 비전을 발견한 거예요. 위기가 그냥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향한 전환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이런 원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첫째, 명확한 비전은 깊은 위기 속에서 나온다는 거. 둘째, 그걸 글로 적는 행위가 뇌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 내면이 먼저 치유되어야 바깥으로 나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진짜 성공은 나보다 더 큰 목적을 섬길 때 오고 그럴 때 내 노력 이상의 힘이 발휘된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 그냥 우연이 아닌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이야기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놀라운 교훈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나의 미래 이력서를 만들어 보는 거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딱 3단계예요. 첫 번째, 이원설 박사님처럼 직접 써보는 겁니다. 내 인생의 단계별로 구체적인 미래 이력서를요. 두 번째는 김충근 박사님처럼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를 가로막는 내면의 독소는 없는지 온전한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내 이익보다 더 큰 목적을 먼저 구했던 두 분처럼요. 이 3가지가 바로 비전이 이끄는 삶을 향한 아주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죠. 상상력은 다가올 삶의 명장면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고 용기 내어 종이에 적는 그 비전이야말로 내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요. 결국 두 분은 모두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서 진짜 차기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걸겠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